2026년 8월 7일 집안의 특정 장소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두는 순간 평생의 가난이 끊어지고 억만금의 돈줄이 터지는 기적의 풍수 비법.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허무하게 새어나가기만 할 때 말입니다. 혹은 매달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받은 소중한 월급이 통장에 잠시 머물렀다. 스쳐 지나가는 숫자의 장난처럼 느껴져 깊은 한숨을 지어본 경험. 대한민국 서민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격하게 공감하실 답답함일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내 재물운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꽉 막힌 답답함 속에서 도대체 내 인생의 가난은 언제쯤 끝이 날까 고통스러워 하셨나요?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2026년 8월 7일 대자연의 거대한 결실의 기운이 태동하는 이 특별한 날을 맞아 그 답답한 가난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사방에서 돈이 스스로 굴러들어오는 길목을 활짝 열어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상상 초월로 강력한 풍수 비법을 전수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각자의 태어난 띠에 맞는 집안 내부의 특정 명당 장소에 깨끗하게 정화된 10원짜리 동전 딱 3개를 정중하게 놓아두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작고 소박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이 타고난 고유의 영적 주파수와 집안 공간의 기운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강력한 영적 안테나가 되어 그동안 단단히 막혀있던 재물운의 거대한 물꼬를 단숨에 터뜨려주는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대운의 문을 열기 전에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신중하고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매듭 하나가 여러분의 감춰져 있던 금전운을 세차게 여는 위대한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바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대자연의 맑고 순수한 재물 에너지가 방향을 틀어 여러분 쪽으로 직접 세차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2026년 8월 7일 10원 동전의 위대한 재물운과 주방 개운법을 내 것으로 완벽히 받아갑니다 라고 당당하게 한 줄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을 하나하나 가슴 깊이 읽으면서 이 글을 보신 모든 분의 재물 물꼬가 시원하게 터지고 평생 돈 걱정 없이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매일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흥미 위주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낡은 주거 공간에 평생 마르지 않는 부와 풍요를 자석처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인생 역전의 풍수 법칙을 완벽하게 소유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진짜 원인, 나와 공간의 에너지 엇박자. 우리는 도대체 왜 돈 문제로 이토록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영적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만 완벽한 해결책도 찾아낼 수 있는 법입니다. 많은 분이 내가 남들보다 게을러서 노력을 덜해서 그런가, 혹은 나는 애초에 부모를 잘못 만나 돈복이 없이 태어난 기구한 팔자인가라며 매일 밤 스스로를 비하하고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정성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생명 에너지와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잠드는 주거, 공간의 에너지가 서로 황금 비율을 이루지 못하고 엉망으로 엇박자를 내며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원짜리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을지라도 전원을 공급해 줄 충전기 단자의 규격이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벽면의 콘센트 속에는 분명히 엄청난 양의 전기가 맑게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스마트폰 배터리는 끊임없이 방전되어 결국 차가운 고철 덩어리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재물은 자유흐른의 원리도 이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우주 공간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크기의 돈의 기운, 즉 풍요로운 재물의 에너지가 사방으로 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 카드의 충전 단자와 우리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영적 콘센트가 서로 어긋나 맞물리지 못하면 아무리 새벽부터 코피를 쏟아가며 밤낮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일구어도 재물의 에너지를 내 지갑 속으로 제대로 충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집안을 정말 모델하우스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값비싼 가구로 예쁘게 꾸며 놓았는데도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오면 온몸의 기운이 무겁게 빠져나가고 의문의 지출이 자꾸만 새어나간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반면 어떤 집은 다소 낡고 어수선해 보일지라도 그 집 문을 열고 들어서기만 하면 마음이 평온하게 가라앉고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술술 잘 풀리는 듯한 기분 좋은 느낌을 받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사람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영적인 에너지 궁합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특히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해의 띠에 따라 저마다 우주로부터 완전히 다른 음양, 임양, 과, 오행, 우신의 기운을 다르게 부여받습니다. 타고나기를 푸른 나무, 무의 기운을 가득 품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타오르는 뜨거운 불보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으며 깊고 차가운 물시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각각 완전히 다르게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내 고유한 에너지 카드의 성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무작정 세상의 돈 꽁무니만 눈이 뒤집혀 쫓아다니는 것은 물고기가 넓은 바다를 놔두고 마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불을 구하려는 것과 똑같이 힘만 극단적으로 들고 그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는 허망한 짓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026년 8월 7일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위대한 풍수 작업이 바로 이 어긋나 있던 사람과 공간의 충전 단자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결계 작업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타고난 띠에 가장 완벽하게 공명하는 정밀한 집안 내부의 방위 자리에 재물운의 강력한 시동을 걸어주는 신성한 동전을 배치해 둠으로써 집안의 공간 기운과 나의 영적 기운을 튼튼하게 연결하여 사방의 돈과 기회가 저절로 우리 집 안방으로 흘러 들어오는 무적의 부의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하필 10원짜리 동전 3개인가 다보탑과 수리적 조화의 천기 누설, 도대체 왜 많고 많은 물건 중에 하필 단돈 10원짜리 동전굴이 단 3개여야 할까요? 여기에는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간 목숨처럼 비밀리에 지켜온 깊고도 영험한 오행의 지혜와 우주의 수리적 법칙이 소름 돋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동전이라는 금속체는 그 자체로 눈에 보이는 돈을 직접 상징하기도 하지만 풍수학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영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바로 대지 깊은 곳에서 태양의 양기를 받고 단단하게 응축된 극강의 쇠기운, 즉 금진의 에너지를 벼려낸 최고의 도구라는 점입니다. 동양역학의 상생, 향성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대단히 흥미롭고 위대한 에너지의 흐름이 존재하는데 바로 금생수, 친성쇠, 즉 단단하고 차가운 쇠의 기운이 맑고 깨끗한 물의 기운을 스스로 창조해낸다는 대자연의 절대 원리입니다. 거대한 바위산의 틈새에서 평생 마르지 않는 신선한 샘물이 끊임없이 부드럽게 솟구쳐 나오듯이 동전이 가진 단단한 쇠의 기운은 풍수학에서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청정수물,
즉 재물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위대한 그렇기 때문에 집안 내부의 핵심 혈자리에 쇠의 기운을 품은 동전 물건을 올바르게 배치해 두는 것은 사방의 재물운을 내 집 안방으로 정착시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파괴적인 최고의 풍수 비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10원짜리 적황색 동전은 구리와 아연의 신성한 합금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은은한 붉은빛과 눈부신 노란 황금빛을 동시에 뿜어내는데, 이는 음양오행학에서 대대손손 부귀영화와 거대한 번영을 상징하는 대단히 고귀하고 축복받은 색상입니다. 더불어 동전 뒷면에 새겨진 문양을 예리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천년의 역사적 보물이자 국보인 신라시대의 다보탑, 더보타이 대단히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름을 글자 그대로 위대하게 뜻풀이해 보면 마늘 다또자에 보물 보보자를 사용합니다. 즉 말 그대로 온 세상에 진귀한 보물이 가득 차 흘러넘치는 신성한 보게탑이라는 엄청난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나라와 가문의 번영을 하늘에 간절히 빌며 거대한 석탑을 땅에 세울 때 그 탑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 기단 아래에 부처님의 정결한 살이나 천하의 귀한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놓고 복의 결계를 쳤습니다. 즉 다보탑은 그 존재 자체로 온 우주의 보물을 한계 없이 담아낼 수 있는 거대한 부의 창고이자 신성한 금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굴리는 10원 동전은 단순한 소액 동전이 아니라 내 손바닥 위에 완벽하게 안치할 수 있는 위대한 보물 창고의 상징물인 셈입니다. 또한 숫자 10이 가진 비밀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수리 표기상 숫자 10은 모든 만물의 최초 시원이자 위대한 시작을 뜻하는 숫자 1과 무한한 비어있음과 동시에 우주 전체의 끝없는 확장과 인력을 내포하는 공공의 숫자 0이 가장 조화롭게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는 내 손에 쥐인 아주 작고 소박한 10원짜리 재물의 씨앗 하나가 시간의 흐름을 타고 무한한 인력을 발휘하여 세상의 거대한 현금 자산들을 스스로 증식시키고 불려나가는 무한 성장의 부파동을 발휘합니다. 동양 우주 철학에서 숫자 10은 모든 대자연의 기운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우주의 완성 퍼펙션과 만만함을 뜻하는 절대적인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정확하게 3개를 놓아야 할까요? 숫자 3은 동양 전통 철학에서 우주의 문을 여는 가장 신성하고 특별한 힘을 가진 숫자로 추앙받아 왔습니다. 한우, 티엔, 과진, 그리고 그 상생의 중심에 당당하게 서 있는 인간, yen의 기운인 천진, 캔디레의 우주적 삼재를 완벽하게 형상화한 숫자로 공간 내부의 격렬한 대립을 중화시키고 영원한 안정과 새로운 물질을 창조해내는 완성의 진동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숫자 하나는 외롭고 고립되기 쉬우며 숫자 둘은 양극단으로 갈라져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을 유발하지만 숫자 셋이 결합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그 어떤 풍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장 완벽하고 안정적인 기하학적 삼각형 구조를 이루며 새로운 생명력을 무한히 생산해내는 위대한 창조의 시작점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10원 동전 3개의 결합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의 낡은 집안 터전 위에 재물운을 스스로 창조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강력한 영적 부의 소형 발전소를 건립하는 최소한의 절대 단위인 셈입니다. 과거 보부상과 조선의 대거부들이 항상 품안 깊숙한 안쪽 주머니의 엽전 딱 3꾸러미를 소중하게 지니고 다니며 부의 결계를 유지했던 진짜 지혜가 바로 이 숫자 3이 가진 위대한 창조와 안정의 균형 힘을 영적으로 철저히 믿고 응용했기 때문입니다.
3, 12가지 띠별 타고난 오행 성질과 가문 비물의 안방명당 혈자리. 자, 이제 여러분 각자의 평생 개인 금고와도 같은 집안 내부에 숨겨진 보물 명당 혈자리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내 소중한 집안 내부에 나만을 위한 부의 구멍을 뚫어주는 신성한 명당 자리가 숨겨져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혈자리를 칼날처럼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태어난 띠가 대자연의 오행 중에서 어떤 성질의 에너지 카드를 부여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오직 태어난 해의 띠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분류해 드릴 테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고유 카드를 똑똑히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쥐띠 이분들입니다. 쥐띠는 대자연의 오행 중 깊고 어두운 밤에 흐르는 가장 순수한 임, 의, 물, 쉬의 기운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영리한 지혜가 뛰어나고 사방의 재물을 끌어모아 숨겨두는 축적의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합니다. 둘째, 소띠, 저분들입니다. 소띠는 한겨울에 언 땅을 녹이고 봄을 준비하는 강인한 웅임의 흑도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그 어떤 풍파와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묵묵하고 성실하게 부의 기반을 다져나가 결국 거대한 자산을 쌓아 올리는 무서운 저력이 있습니다. 셋째, 호랑이띠 인분들입니다. 호랑이띠는 이런 아침 대지 위로 거침없이 솟구쳐 오르는 강력한 양의 나무무의의 기운을 품었습니다. 용맹하고 과감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남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대하고 스케일 큰 재물을 향해 돌격하여 쟁취해내는 장수의 기운입니다. 넷째, 토끼띠 마분들입니다. 토끼띠는 따뜻한 봄날 초원 위에 부드럽게 펼쳐지는 싱그러운 미의 나무 미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섬세하고 정교한 감각을 바탕으로 주변의 사소한 기회와 인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포착하여 실속 있는 현금 자산으로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섯째, 용띠 젠분들입니다. 용띠는 변화무쌍한 구름과 폭풍을 다스리는 광활한 양령의 흑도의 기운을 부여받았습니다. 시야가 대단히 넓고 스케일이 비범하며 평범한 월급쟁이에 머물기보다 상상치 못한 독창적인 방법과 사업으로 일격에 거부의 반열에 오르는 대인 다른의 운세입니다. 야오징카, 쐴조, 스펑주입니다. 뱀띠는 차가운 금속을 녹여 새로운 영물을 창조해 내는 은은하고 예리한 임의 불바의 기운을 품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비로운 직관력과 영감을 지니고 있어 세상의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본능적으로 꿰뚫어보고 기회를 낚아채는 타짜의 기운을 가집니다. 일곱째, 말띠 이 우분들입니다. 말띠는 한여름 정오의 태양처럼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폭발적인 이 불바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활동 반경이 대단히 넓고 화려하며 지치지 않는 정열적인 에너지를 사방에 뿜어내어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이를 통해 막대한 재물의 물결을 일으키는 대장부의 운세입니다. 여덟째, 양띠 외분들입니다. 양띠는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품고 있는 따뜻하고 원만한 임의 흑도의 기운을 품었습니다. 성품이 대단히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주변 사람들과의 완벽한 상생화합을 통해 자산을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무겁게 불려나가는 최고의 자산방어 기운을 가집니다. 아홉째, 원숭이띠 신분들입니다. 원숭이띠는 거친 원석을 단단한 무기로 변모시키는 가을날의 날카로운 양의 쇠진미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재주가 대단히 많고 임기응변과 두뇌 회전이 기가 막히게 빨라 복잡하게 요동치는 현대 자본주의 돈의 흐름을 영리하게 이용하여
손쉽게 불을 거머쥐는 천재적 재능이 있습니다. 열째, 닭띠 여분들입니다. 닭띠는 보석함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가장 순수하고 정결한 이, 예, 쇠, 침, 예 기운을 가졌습니다. 성품이 칼날처럼 정확하고 꼼꼼하여 단돈일원의 지출과 수입도 오차없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며 가문의 자산을 빈틈없이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 최고의 알짜부자 기운입니다. 11째, 개띠 시분들입니다. 개띠는 거대한 산맥처럼 웅장하게 대지를 지탱하는 든든한 양양의 흑도의 기운을 품었습니다. 의리와 신의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인생의 고비마다 나를 구원해줄 거물급 귀인 과일은 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도움을 받아 일거에 거대한 부를 얻게 되는 복된 운세입니다. 마지막으로 12째 돼지띠 하이분들입니다. 돼지띠는 사방의 모든 하천물을 하나로 흡수하여 품어안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이의 물, 쇠의 기운을 부여받았습니다. 타고나기를 먹을 복과 천상의 풍요를 가득 안고 태어났기에 인생에 큰 굴곡 없이 재물의 강물이 평생 끊이지 않고 흘러들어오는 만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고유카드를 명확히 확인하셨나요? 만약 내가 뱀띠라면 음의 불성질을 품은 뜨겁고 영리한 인간이고 원숭이띠라면 양의 쇠성질을 가졌기에 칼날처럼 날카롭고 영리한 인간이라는 영적인 자기인식이 완벽하게 서야 합니다. 이 타고난 성질을 아는 것이 가문 풍수 인테리어의 위대한 첫 매듭이자 가장 치명적인 핵심입니다. 이제 2016년 8월 7일 오늘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마친 3개의 10원 동전을 여러분의 띠와 공간이 우주적으로 공명하는 절대 명당 방위 자리에 안치하는 실전 비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정밀한 배치를 통해 여러분의 집안은 온 세상의 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자석 결계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집안의 정확한 기하학적 거실 한가운데 중심 자리에 바르게 서서 나침반앱을 켜고 제가 지정해드리는 여러분 띠별 절대 명당 방위를 1mm의 오차도 없이 예리하게 찾아내십시오. 첫째, 물시의 성질을 타고난 쥐띠와 돼지띠 분들의 절대 재물 창고 혈자리는 바로 집안의 정확한 북쪽 노르트 구석진 자리입니다. 북쪽의 정갈한 선반 위에 동전 3개를 나란히 안치하십시오. 둘째, 나무, 무의 성질을 가진 호랑이띠 분들의 절대 혈자리는 매일 찬란한 태양이 솟구쳐 오르는 집안의 동쪽 이스티 방위이며 토끼띠 분들의 절대 혈자리는 기가 부드럽게 모이는 동남쪽 사우스 이스티 구석자리입니다. 셋째, 불보의 성질을 부여받은 뱀띠와 말띠 분들의 절대 재물창고 혈자리는 타오르는 태양의 열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집안의 정확한 남쪽 사우트 방위 선반입니다. 하, 구, 예, 당, 구, 다, 구, 토안, 다, 구, 예, 보, 도, 예, 도. 푸들, 예, 다, 니, 다, 니, 다, 니, 예, 니, 예, 니, 다, 예, 다. 닭띠분들의 절대 혈자리는 가을의 풍성한 결실이 차곡차곡 보관되는 집안의 정확한 서쪽 웨스트 방위 탁자위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흑토의 성질을 가진 띠분들은 방위 배치가 대단히 절묘합니다. 용띠와 개띠분들의 절대 재물명당 혈자리는 기운이 유연하게 꺾여 들어오는 집안의 서남쪽 사우스 웨스트 모퉁이 자리이며 소띠와 양띠분들의 절대 혈자리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집안의 정확한 북동쪽 노스 이스트 구석진 자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문의 재물운을 행성이 폭발하듯 수백 배 강력하게 증가시켜줄 1급 천기 누설 팁을 하나 더 결합해 드립니다. 바로 명당 자리에 동전 3개를 놓기 전 동전 아래 바닥에 황금빛 문양이 들어간 금색이나 밝은 노란색 천 조각을 정사각형으로 작게 잘라 카페처럼 깔아준 뒤 그 위에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올려두는 것입니다. 오행학의 상생원리상 노란색과 흙, 토의 기운은 단단한 쇠짐의 기운을 무한히 낳아 기르고 토생금, 그렇게 강력하게 생을 받아 힘이 극대화된 10원 동전의 구리금기가 다시 거대한 부와 현금물수의 기운을 미친 듯이 창조해내는 금생수 위대한 부의 연쇄, 파동 반응을 공간 내부에서 영구적으로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유하자면 사방에 영양분이 썩어 넘쳐나는 우주 최고의 비옥한 옥토밭 위에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부의 씨앗을 깊숙이 심고 최고급 영양거름까지 아낌없이 듬뿍 쏟아부어주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입니다. 사명당 방위가 화장실, 창문, 옷장 등 곤란한 공간 일대의 완벽한 풍수 격파법. 선생님, 제가 나침반을 켜고 제띠에 맞는 절대 명당 방위를 칼같이 찾아냈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축축한 화장실, 내부이거나 허공인 유리, 창문 혹은 굳게 닫힌 옷장 아니라서 동전 3개를 도무지 올바르게 놓아둘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하며 낙담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절대 단 1초도 걱정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동양 전통 풍수지리학은 고정관념에 꽉 막힌 박제된 학문이 결코 아닙니다. 풍수는 공간에 막힌 길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아예 존재하지 않던 부의 통로도 주인의 영리한 지혜로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실전 삶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주거 환경에 그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가운을 살려낼 완벽한 격파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절대 재물 방위 자리가 하필이면 습기가 진동하고 배설물이 빠져나가는 음습한 화장실 내부로 떨어진다면 이는 내 가문의 소중한 재물운이 화장실의 더러운 물과 함께 하수구 속으로 허무하게 쓸려 내려가 가산이 탕진될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가난의 조기 신호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역공을 펼칠 수 있는 고수의 비방이 있습니다. 눈부시게 광을 낸 10원 동전 3개를 준비하여 속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깨끗하고 작은 유리병이나 예쁜 비단 주머니 속에 조심스럽게 집어넣고 입구를 완벽하게 밀봉하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내부에서 가장 높고 정갈한 수납장 선반 위에 고이 올려두는 것입니다. 구리의 금기를 유리와 주머니라는 강력한 영적 보호막 실드로 단단하게 감싸 안아 결계를 쳐주면 화장실 특유의 축축한 도끼가 동전을 오염시키지 못해 재물의 기운이 하수구로 휩쓸려 나가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도리어 화장실에 넘쳐나던 차가운 물, 쇠의 기운을 동전의 금기가 흡수하여 재물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워나가는 위대한 부의 에너지 원천으로 여기 용해버리는 개운의 처방이 됩니다. 만약 그 절대 방위 자리가 뻥 뚫려 있는 유리 창문가라면 이는 걱정할 곳이 아니라 두 손들어 한호해야 할 최고의 횡재수 명당 자리입니다. 풍수학에서 창문은 집안 내부와 바깥 거대한 세상의 천기 기운이 하루 종일 가장 역동적으로 드나드는 거대한 통로입니다. 창틀 위에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10원 동전 3개를 나란히 수평으로 올려두십시오. 바깥 세상에 돌아다니는 엄청난 크기의 거대한 황금 기운들이 창틀 위에 버티고 서 있는 다보탑 동전의 구리 파동과 감응하여 맑은 재물 에너지로 획기적으로 변환된 뒤 주인의 거실과 안방 안으로 폭포수처럼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위대한 부의 길목 차단 장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가 거대한 가구가 들어찬 옷장이나 붙박이장 안쪽 깊숙한 내부 구석이라면 이 또한 하늘이 내린 최고의 보물 창고 자리입니다. 풍수학적으로 옷장은 단순히 의복을 걸어두는 가구가 아니라 내 가문의 소중한 재산과 보석, 귀한 비밀 자산들을 다른 이들의 시선으로부터 안전하게 감추고 보관해두는 영적인 비밀 대형 금고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안쪽 구석 자리에 작은 보석함이나 예쁜 상자 하나를 배치한 뒤 그 내부에 동전 3개를 정중하게 안치해 두십시오. 이는 나만의 무너지지 않는 비밀 현금 요새를 구축하는 것과 같아서 한번 가문 내부로 들어온 거대한 현금 자산들이 외부의 악재나 사기 피해로 인해 바깥으로 절대 새어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안전하게 쌓여 잠기는 최고의 철통 보안 자리가 됩니다. 이처럼 풍수는 정해진 문자에 미련하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주거 상황을 인간의 지혜로 영리하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위대한 삶의 예술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공간에 맞는 최적의 융통성을 발휘해 보십시오. 오 집안의 심장이자 부의 원천, 주방 키친을 다스리는 절대 풍수 법칙. 위대한 10원 동전 3개의 띠별 결계 비방을 집안 내부에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면 이제는 거실을 지나 가문의 모든 식복과 건강 그리고 현실적인 현금 자산의 흐름을 다이렉트로 관장하는 집안 최고의 성소, 바로 주방 키친의 기운을 예리하게 다스려야만 대운이 완성됩니다. 풍수지리학에서 주방은 단순히 매일 음식을 조리하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처리하는 가사 공간을 초월하여 한 가문의 경제적 생명줄과 건강의 유효기관을 쥐고 흔드는 가정의 심장 발전소와 정확히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방 내부의 기운이 탁하게 오염되거나 상극으로 충돌하면 집안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순식간에 썩어 문드러지게 되며 주방에서 어떤 물건을 정확히 어느 자리에 두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내 통장 잔고의 앞자리가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주방은 한 공간 내부에서 차가운 물배의 에너지와 타오르는 불배의 에너지를 동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단히 독특하고 위험한 요충지입니다. 물과 불은 대자연의 오행상 서로를 극단적으로 찔러 죽이고 멸하는 완벽한 상극상기의 천적 관계입니다. 이 물과 불의 두 거친 에너지가 주방 한복판에서 영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엉망으로 충돌하여 불화하게 되면 공간 내부의 기류는 극도로 불안정하게 꼬여버리며 식구들의 위장 건강을 해치고 사방에서 들어오려던 금전운의 맥을 완전히 끊어놓게 됩니다. 따라서 주방 풍수의 절대적인 골자는 물과 불의 균형을 정밀하게 유지하여 상생의 기류로 다스려 주는 것에 있습니다. 주방의 에너지가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 가문에는 마르지 않는 재물음과 장수의 건강운이 자석처럼 기쁘게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첫째, 주방에서 거대한 재물을 사방에서 부르는 첫 번째 최고의 영물은 바로 정갈한 항아리 재질의 쌀통, 쌀독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을 아주 예리하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먹는 소중한 쌀을 도대체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마트에서 쌀을 사온 그대로 종이 쌀포대에 있구만 대충 찢어 놓은 채 주방 바닥에 방치해 두고 계시거나 인공 플라스틱 통에 아무렇게나 담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단언컨대 만약 그렇게 무리하게 쌀을 다루고 계신다면 현재 여러분의 집안에 재물이란 1원도 모이지 않고 사방으로 허무하게 흩어지고 있을 확률이 100%에 수렴합니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쌀은 단순한 탄수화물 식량이 아니라 천하의 생명 그 자체이자 시장에서 현금처럼 통용되던 강력한 화폐였습니다.
과거 부잣집의 거대한 안방 곳간에는 언제나 하얀 쌀가마니가 썩어 넘쳐났고, 가난하고 망해가는 집의 쌀독은 늘 바닥을 긁으며 텅 비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즉, 풍수학에서 주방의 쌀통은 다른 공간에 화려한 가구들을 제치고 내 집안 내부의 재산과 현금을 고스란히 보관해두는 영적인 최고 존엄 안방 금고와 정확히 같은 존재입니다. 돈으로 여겨지는 이 쌀을 보관하는 곳간을 주인이 지극 정성으로 관리했을 때 비로소 가정의 맑은 부의 기운이 순환하며 재산이 점점 눈덩이처럼 쌓여 올라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쌀을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풍수적 정석일까요? 바로 대지의 따뜻한 흙토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품고 태어나 숨을 쉬는 전통 도자기나 옹기 항아리 재질의 쌀통입니다. 주방 내부의 강력한 상극 기류를 다스릴 때 흙의 기운은 주방의 거친 불기운을 받아들여 단단하게 순화시키고, 그 순화된 힘으로 다시 쇠와 물의 재물 기운을 왕성하게 키워내어 집안 전체에 축복의 기류를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흙을 구워 만든 항아리 쌀통은 인공 플라스틱 용기와 달리 용기 자체가 살아 숨쉬는 경이로운 자연 특성이 있어 내부의 습도를 스스로 조절하고 곰팡이나 쌀벌레의 침투로부터 쌀의 생명력을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여기서 절대 뼈에 새겨두셔야 할 치명적인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심미적으로 보기 좋다고 해서 나무로 만들어진 쌀통을 주방에 들여놓는 만행입니다. 오행학의 원리상 나무의 기운, 무은 단단한 흙의 기운, 돌 무자비하게 뿌리로 파헤치고 찔러 죽여 기운을 가차없이 빼앗아가 버리는 극히 피의 관계입니다. 쌀이 가진 고귀한 흙의 풍요로운 에너지를 나무 쌀통이 사정없이 전부 빨아먹어 말려버리는 형국이니 주방에 나무 쌀통을 두는 순간 집안의 현금 재물복은 흔적도 없이 소멸해 버리고 맙니다. 반드시 나무가 아닌 옹기 항아리 쌀통만을 선택하십시오. 또한 이 영적인 안방 금고인 쌀통을 주방에서 배치할 때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현금 다발이나 순금 보석을 아무도 모르는 안방 깊숙한 곳에 철저히 숨겨두듯 배치해야 마땅합니다. 주방 내부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서늘하고 깊숙한 구석진 어두운 공간을 찾아내어 쌀통을 숨겨두듯 안치하십시오. 다만 싱크대 하단의 하수구 직화방처럼 습기가 너무 가득 차 물이 튀는 곳은 영적으로 탁기가 고이는 곳이니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쌀통 내부의 쌀이 바닥을 보이며 비어가도록 태만하게 방치하는 것은 내 가문의 돈줄이 완전히 말라버렸음을 우주 공간에 광고하는 꼴이니 쌀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즉시 햇쌀을 사다 가득가득 채워 넣어 주셔야 집안의 부가 영원히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주방 내부에서 날카로운 살기와 음기를 가장 강력하게 내뿜는 부엌칼을 보관하는 칼집 예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방의 싱크대 위나 건조대 위를 예리하게 쳐다보십시오. 요리를 할 때 사용한 날카로운 식칼과 과도들이 설거지 이후 그릇 건조대 위나 싱크대 상단 위에 날카로운 칼날을 시퍼렇게 사방으로 드러낸 채 무방비로 노출되어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언컨대 이는 내 가문의 재물운을 제 손으로 난도질하여 산산조각 내고 가족들의 건강운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너무나도 무섭고 참담한 지옥의 배치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 날카롭게 벼려진 칼다운 사사로운 감정이 없이 무언가를 단칼에 잘라내고 파괴해버리는 극단적인 임의 기운과 샤의 살기를 온몸으로 뿜어내는 대단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음기의 살기가 가득한 부엌칼을 주방 한복판에 날을 드러낸 채 무방비로 노출해 두면
그 날카로운 저주의 살기가 주방 공간 전체로 사방으로 칼바람처럼 퍼져나가 공간의 에너지를 순식간에 난도질해 버립니다. 주방의 기운이 칼날에 베어 조각나면 결국 사방에서 들어오려던 맑은 재물의 기운이 겁을 먹고 끊기게 되며 집안의 대를 잇는 식구들의 건강에 피를 흘리는 악재가 끼어들게 됩니다. 칼은 반드시 사용 직후 깨끗이 씻어 칼날이 단 1mm도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가두어 수렴해주는 정갈한 칼집이나 싱크대 문 안쪽에 전용 칼꽂이 수납함 내부에 완벽하게 숨겨서 보관하셔야 마땅합니다. 칼을 보관할 때에 절대적인 철칙 2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첫째, 칼집을 선택하실 때 칼날의 형태가 바깥으로 조금이라도 들여다보이는 아크릴이나 오픈형 칼집은 절대 거부하셔야 하며 칼날 전체가 완벽하게 장수처럼 감추어지는 차단형 칼집만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설거지 이후 칼날 표면에 묻어있는 미세한 물기를 마른 행주로 완벽하게 닦아내어 바짝 말린 상태로 칼집에 넣으셔야 합니다. 칼날 표면에 축축한 물기가 남아있게 되면 주방 내부의 상극인 물과 불의 살기가 칼날을 타고 극대화되어 가족 간의 이유 없는 날카로운 말다툼과 불화를 끊임없이 유발하게 되며 금속인 칼날의 시커먼 라스티, 이 쓸어버리는 영적인 대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풍수비방학에서 녹슨 부엌칼은 귀한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아니라 집안 내부로 온갖 질병의 역신과 억울한 원혼, 사악한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공포의 영적 초대장과 정확히 똑같은 물건입니다. 주방에 녹슨 칼을 단 하루라도 방치해 두는 것은 내 집 안방에 귀신을 모셔두고 가위 눌리게 만드는 짓이니 녹이 쓴 칼이 있다면 오늘 당장 미련 없이 신문지에 싸서 버리시고 눈부시게 깨끗한 새 칼로 교체하여 주방의 탁한 기운을 칼같이 정화해 주셔야만 돈복과 명예가 큰 걸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셋째, 주방 내부의 차가운 음기를 단숨에 중화시켜주는 황금빛 양기의 결정체, 바로 천연꿀 한의 보관법입니다. 여러분은 주방 찬장 속에 꿀을 자주 두고 드시나요? 동양 풍수지리학에서 자연의 벌들이 수만 번의 날갯짓을 통해 사방의 꽃들로부터 정성스레 모아들인 천연꿀은 순수한 대자연의 황금빛 진동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최고의 액체 황금이자 주방 내부의 차가운 음기와 살기를 단숨에 녹여 없애버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기량의 기운을 가진 위대한 음식 물품입니다. 꿀이 내뿜는 맑고 끈적한 황금빛 에너지는 주방 공간 내부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가난에 찌든 음가에 절절 부드럽게 중화시키고 우주의 풍요와 물질적 번영의 기운을 자석처럼 세차게 끌어올리는 위대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꿀을 주방에 보관하실 때는 불투명한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라 내부의 투명한 황금빛 색상이 시각적으로 공간 내부에 맑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 용기에 담긴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풍수학적으로 100번 옳습니다. 그리고 이 꿀통을 보관할 때는 싱크대 및 어두운 하수구 구석에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방을 드나드는 주인의 눈높이에 가장 잘 띄는 찬장 상단 수납장이나 밝은 장식장 앞줄에 당당하게 진열해 두셔야 합니다. 주방을 오갈 때마다 마주하는 꿀의 찬란한 황금빛 파동이 주인의 뇌파와 공간의 기운을 풍요의 진동수로 끊임없이 샤워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방의 가스레인지 화구 바로 옆처럼 열기가 너무 뜨겁게 직접 전달되는 자리는 꿀의 영적인 생명력이 타서 파괴되므로 피해 주셔야 하며, 꿀통 내부가 완전히 바닥을 보이며 텅 비어버리는 것은 가문의 현금 유동성이 완전히 고갈되었음을 뜻하는 흉한 징조이니 단
몇 스푼의 꿀이라도 바닥에 항상 채워져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가문의 부를 영원히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육주방에서 오늘 당장 영구 추방해야 할 가난의 5대 금기 물건들, 주방 내부에 좋은 물건들을 올바르게 배치하셨다면 이제는 가족들의 건강운과 금전운을 단 한순간에 가차없이 끊어놓고 집안의 불운과 재앙을 불러들이는 주방 내부의 5대 절대 금기 물건들을 매서운 눈으로 찾아내어 영구히 추방하셔야만 가문이 비로소 바로 서게 됩니다. 첫째, 식구들이 매일 모여 밥을 먹는 식탁 위에 무심코 올려둔 각종 약병과 약봉지들입니다. 많은 분이 깜빡 잊지 않고 매일 약을 챙겨 먹겠다는 편리한 실용성만을 생각하여 식탁 중앙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하얀 약봉지와 영양제 병들을 어지럽게 늘어놓곤 합니다. 하지만 풍수학적으로 식탁은 가족들이 대자연의 깨끗한 음식 에너지를 몸속으로 흡수하여 생명력을 충전하는 대단히 신성한 부와 건강의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식탁 재단 위에 인간의 병변과 신체적 고통, 약해짐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물과 약봉지를 부적처럼 늘어놓는 것은 집안 내부에 우리 식구들은 1년 내내 시들시들하게 병들어 아프고 병원비로 지출이 줄줄 새어나가라. 고매일 가난과 질병의 저주고사를 지내는 것과 영적으로 정확히 똑같은 파멸의 행동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내 무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식탁 위에 약봉지를 마주할 때마다 가족들의 뇌 속에는 나도 모르게 질병의 음산한 파동이 각인됩니다. 오늘 당장 식탁 위에 모든 약병을 수거하여 찬장 문 안쪽이나 보이지 않는 깊숙한 서랍장 내부로 격리해 숨겨버리십시오. 약은 보이지 않는 곳에 철저히 숨겨두고 꺼내 먹어야 질병의 탁기가 집안에 퍼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방 냉장고 문짝 전면에 지저분하게 다닥다닥 붙여둔 각종 배달 전단지와 유효기간 지난 쿠폰 스티커들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 냉장고는 신선한 식재료, 즉 가문의 생명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대단히 중요한 주방 내부의 현금 보관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냉장고 문짝 전면에 자석을 이용하여 온갖 조잡한 야식 배달 전단지와 전단지 자석, 조잡한 쿠폰 스티커들을 지저분하게 도배해 놓는 것은 외부 바깥 세계에 대단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며 썩은 잡스러운 탁기들을 냉장고 문전에 강제로 결착시켜두는 최악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조잡한 전단지들은 냉장고가 가진 본연의 신선하고 정갈한 부의 에너지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흐트러뜨려 집안 내부의 운세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가족들이 충동적으로 불필요한 배달 음식 지출에 현금을 탕진하게 만드는 영적 충동질을 유발합니다. 냉장고 문짝은 그 어떤 지저분한 종이도 붙이지 않고 거울처럼 번쩍번쩍하게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주방의 복이 세차게 살아납니다. 셋째, 모서리가 살짝 깨졌거나 미세하게 실금이 나간 오래된 그릇과 머그잔들입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대대손손 가문의 엄한 가르침으로 이가 나간 그릇을 아깝다고 집안에서 계속 사용하면 조상대대로 지어둔 하늘의 천복과 굴러들어온 복도 신발을 신고 도망쳐버린다고 피를 토하며 경고하셨습니다. 주방 찬장을 열어보면 아깝다는 이유로 혹은 미세하게 깨져서 쓸만하다는 핑계로 이가 나간 접시나 실금이가 있는 그릇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족의 식사 테이블에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깨지고 금이 간 모든 식기류는 그 갈라진 틈새 사이로 공간 내부에 온갖 사악한 애군과 사기, 재해를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가두어두는 대단히 불길한 불운의 용기로 돌변합니다.
이런 깨진 그릇에 정성 어린 음식을 담아 식구들의 입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가족들에게 불운과 파멸의 파동을 매일 강제로 먹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하는 사업마다 마지막 순간에 꼬이며 재정적인 파탄이 거듭되는 원흉이 바로 이 찬장 속 깨진 그릇들입니다. 실금이 간 그릇이 단 한 개라도 존재한다면 오늘 당장 신문지에 단단히 싸서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고 새 그릇으로 교체하십시오. 넷째, 뚜껑이 없이 주방 한복판에 이불 벌린 채 방치된 쓰레기통입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이 발생하므로 주방에 쓰레기통을 두는 것은 실용적으로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풍수학적으로 쓰레기통은 주고 없어지고 부패한 최악의 탁기와 썩은 냄새를 뿜어내는 음기의 집합소입니다. 주방은 이미 물의 사용으로 인해 음기가 대단히 강한 요충지인데 여기에 뚜껑마저 없는 쓰레기통을 주방 한가운데에 당당하게 방치해두면 쓰레기통 내부에서 발생하는 썩은 영적 악취와 가난의 도끼가 주방 공기 전체를 순식간에 시커멓게 물들여 버립니다. 이는 가문의 금전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및 빠진 독처럼 현금이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주방에 쓰레기통을 어쩔 수 없이 두어야 한다면 내부가 절대 들여다 보이지 않는 견고한 뚜껑, LED 장착된 쓰레기통만을 엄선하여 사용하시고 쓰레기통의 배치는 주방의 중심이 아니라 싱크대 하부장문 안쪽이나 보이지 않는 구석진 사각지대에 철저히 숨겨두고 사용하셔야 마땅합니다. 또한 쓰레기가 가득 차기 전에 매일 저녁밤이 되기 전 집 밖으로 완전히 비워내어 청결을 유지하셔야 주방의 생기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물기가 흥건하게 고여 있거나 냄새나는 찌든 싱크대 배수구와 젖은 행주입니다. 주방 싱크대 내부의 설거지 이후 물기가 흥건하게 고여있게 방치해 두거나 배수구 망 내부에 음식물, 찌꺼기가 썩어가며 악취를 풍기도록 태만하게 방치해 두는 것은 주방 풍수에서 가문을 파멸시키는 지름길입니다. 풍수학에서 물의 원활한 흐름은 곧 현금 유동성의 거침없는 흐름과 정확히 동기가몽합니다. 주방 배수구가 찌든 기름때로 꽉 막혀 물이 시원하게 빠지지 못하고 정체되어 고여 있다는 것은 내 집안의 대출 자금줄과 현금 잔고의 흐름이 단단하게 막혀 파산 위기에 직면했음을 뜻하는 강력한 영적 경고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배수구망에 음식물 쓰레기를 완벽하게 비워내고 뜨거운 물을 세차게 부어 기름때를 청소해 주셔야 하며 싱크대 주변의 물기를 마른 천으로 다 닦아내어 바짝 마른 정갈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집안의 가온과 기류 또한 막힘없이 우주 공간으로 시원하게 대박으로 뚫려 나가게 됩니다. 2016년 8월 7일 대운의 바다로 나아가는 장엄한 부의 선포. 오늘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단돈 10원짜리 동전 3개 속에 얼마나 경이롭고도 무서운 대자연의 우주적 인력 법칙이 내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집안의 심장인 주방의 기운을 어떻게 다스려야 가문의 돈줄을 시원하게 폭발시킬 수 있는지, 실전 풍수학의 모든 위대한 비밀을 함께 완벽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날개를 활짝 편 다보탑 동전의 보물 인력 기운, 천지인의 완벽한 균형을 이룬 숫자 3의 완성 진동수, 그리고 주방 내부의 상극 기류를 상생으로 뒤바꿔 놓는 옹기쌀통과 부엌 칼의 예절 비방들은 결코 미개한 옛날 이야기나 뜬구름 잡는 미신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돈의 크고 작음을 떠나 대자연의 에너지 순리를 깊이 이해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소중한 주거 공간과 물건 하나하나를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청결하게 닦아내며 맞이하려는 주인의 고결한 정성과 마음가짐이 한 인간에게 정해진 가난한 운명의 사슬을 어떻게 기적처럼 도끼로 부수듯 혁명적으로 뒤바꿔 놓는가를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우리 위대하신 선조들의 피 묻은 가르침이자 진리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오늘 2026년 8월 7일이라는 이 뜻깊은 날에 마주하신 이 엄중한 풍수의 천기누설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대지 위에 떨어지는 작은 빗방울 한 방울들이 모여 마침내 거대한 강물을 이루고 끝없는 바다를 가득 채우듯 내 주머니 속에 작은 10원짜리 동전 한 잎을 소중히 닦아내고 내 띠에 맞는 신성한 명당 자리에 모시는 그 숭고한 마음의 파동들이 차곡차곡 쌓여 마침내 여러분의 남은 일생 전체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크기의 거대한 재물복과 대박 행운의 소나기가 폭풍처럼 밀려오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글을 하나 가볍게 읽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을 좀먹으며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고 억만금의 돈줄을 터뜨릴 수 있는 위대한 기회와 이를 행하지 않으면 영영 가난의 노예로 살게 된다는 우주의 엄중한 경고를 동시에 부여받은 것입니다. 굳이 오늘 당장 쌀통을 옹기 항아리로 바꾸시고 칼날을 칼집 속에 숨기시며 10원 동전 3개를 정성껏 정화하여 여러분의 띠별 명당 자리에 경건하게 안치하십시오. 그래서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완전히 산산조각내어 부수어버리고 부와 행운, 풍요가 사방에서 파도처럼 밀려드는 위대하고 당당한 부자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래의 댓글 창에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장엄한 부의 청사진과 결심을 당당하게 적어 우주공간에 선포하십시오. 내 집안은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화수분이다. 나는 2016년 반드시 상상 초월의 거대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의 그 장엄한 선포가 가문을 지켜내는 최고의 수호부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정에 모든 가난 귀신이 씻은 듯이 물러가고 대대손손 영원한 건강과 행복 그리고 상상 이상의 현금 돈복이 가득 차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십시오.